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2월 7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1941년 미국의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에도 겁나 많이 나오죠. 진주만 공습. 그게 바로 오늘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 진주만 공습은 12월 7일 아침,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본의 해군이 미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일본의 해군 비행기들이 미국 하와이 섬에 있는, 하와이가 이제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아후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주만이라는 그런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기습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습 공격은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그 다음에 공군, 또 이 함대를 지키는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이 된 그러한 공습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은 12척의 함선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이 됩니다. 또한 인명 부분에 있어서는 군인 사상자가 2,400명이 넘고요. 7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을 합니다. 일본군은 이 공격을 하면서 모두 64명의, 64명이 아니 좀 정확하게 해야죠. 64명의 희생자를 얻게 됩니다. 이 진주만 공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의 상황,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937년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서 중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한참이던 1941년부터 이 중국 내에 일본의 군사행동을 갖고 일본과 미국이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하고 미국은 우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나 삽시다 할 때 잠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미국 독립기념일 날 일본 애들이 막 벚나무 잔뜩 갖다가 워싱턴 포토맥 강에다가 막 심게 해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쨌든 팽창을 하면서 일본이 팽창을 하면서 미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은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금수 조치를 일본에게 내립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일본에 대한 고철의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이 철은 무기를 만들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의 수출이 금지되고 또 석유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또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선박이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해양을 건너 다니는 것을 못하도록 운하 통과를 거부합니다. 이런 일련의 금수 조치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은 중국 내에서의 일본의 군사 행동, 일본의 아시아 팽창을 좀 위축시키고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 금수 조치가 발표가 되자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이것이 바로 서방 열강들의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있어서의 이 석유의 봉쇄는 일본이 유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일본은 대다수의 석유를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수 조치는 일본에게는 아주 큰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영의 이 조치를 놓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에 의해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 중일전쟁을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비축되어 있는 일본 내의 유리가 다 바닥이 날 때까지,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충돌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 즉 충돌을 확대한다. 동남아시아로 적극 진출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동남아시아는 결국 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 아닙니까?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쪽으로 대만은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평양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사전에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진주만 공습을, 태평양 함대가 당시 모여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의 타겟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진주만 공격 그 직전에 그러면은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사실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사전에 많은 정보들이 미 정보 국에 감지가 되기도 하고, 눈여겨서 이렇게 이제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본의 그 미국 공습설이 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이루어지기 수시간 전에 그 진주만 외곽에서 잠수함이 한 대가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또 하나는 이 진주만이 있는 오아후섬 북쪽에 있는 레이더에 비행물체가 또 하나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일본의 공격 임박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진주만 공습이 이제 음모설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공습을 하도록 유도했다. 왜냐하면 일본을 끌어들여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할, 그러니까 일본을 박살내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과 이제 한판 붙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슬슬 꼬셨다라는 음모설까지도 대두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은 하지만 이게 하와이 것이다, 본토 가까운 직할섬일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필리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필리핀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하와이보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에도 미군 기지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전부 다 공격 목표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1년 12월 7일은 일요일이었고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일요일날 전쟁들이 잘 터지죠. 우리 한국동난도 일요일이었고, 마침 또 기상도 엄청 좋았대요. 하늘엔 거의 구름 한 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일본 그 해군기에서 어떤 그 목표물을 그냥 훤히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기상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격에 참가했던 일본 해군 소자 마스오라는 녀석의 회고가 하나 있는데, 이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레이더에 일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레이더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당일 아침 진주만으로 오기로 한 미군기 B-17 폭격편대로 오인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까맣게 비행기가 오는데 레이더에 걸렸는데 미국 애들은 이거 일본이 습격하러 오는 게 아니고 진해 비행기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진주만 공격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폭격을 당한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 3일 뒤에 의회를 거쳐서 전쟁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하와이까지 왔기 때문에 곧 일본이 미국 본토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하고 많은 군대를, 이제 자원,
입대하도록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이제 미주 지역에 있던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노동자로서 가 있었는데, 이 한인들이 미국 정부에 우리가 입대할 테니까 미 육군에서 우리를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세에서 64세, 상당히 많은 나이인데요. 64세에 이르기까지 한인들 50명이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또 필리핀인들이 이 자원 입대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내에 동양인 대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동양인 대대의 부대 이름을 맹호군이라고 명명하고, 이 맹호군의 이 대대장은 우리 한인인 김용성 선생께서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 중에 나왔던 음모론인데요.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음모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더에도 걸리고 관측이 가능했었는데도 놔뒀고 사전에 정보가 있는데도 놔뒀고, 이런 게 이제 다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의 군함들이 신식 군함이 한 대도 없었답니다. 전부 다 구식이었다는 거야. 즉 격침돼도 상관이 없는, 크게 피해가 좀 최소화되는 이런 군함을 거기다가 정박을 시켜놨다라고 하고, 실례를 들어서 당시에 대표적인 군함이 애리조나호인데, 이걸 비롯해서 모든 군함은 1941년을 기준으로 취역한 지 30년이 지난 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30살 넘은 노후 선박들을 진주만에 갖다 놨다, 미국이. 이것도 이제 음모론을 하나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음모론은 좀 심하다 라는 게 정설입니다. 오해다. 당시 나이 많은 노후된 군함을 갖다 놓은 이유가 있다. 미군은 당시에 1922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군축 조약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1922년 이후에 새로운 군함을 한 대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낡은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당시 미국이 군함이 그렇게 오래된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진주만에서 폭침당한 이 배들을 인양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씁니다. 수리해서 태평양 전쟁에 재투입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모론은 좀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설이고, 또 하나는 뭘 음모론이라면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일 요량이라면 뭐하러 하와이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느냐. 중간에서 요격하고 날라오게 한 다음에 중간에서 요격하고 바로 싸움 붙으면 될 것을 굳이 이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았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이 된 일본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팽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를 비롯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 태평양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함대를 선제 타격함으로써 미국을 좀 무력화하거나 내지는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태평양에 확실히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12월 7일 방송으로 1941년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의 발발, 일본 해군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